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 SCI급 국제학술지죠. 영국에서 이제 발행하는 BMC 쪽에 이제 게재된 전이성 3중 음성 유방 관련해서 리보세라닙의 유효성, 안전성 관련되는 부분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4대 학술지 쪽에 해당됩니다. 이 BMC. 영국에서 이제 발행하는 이제 의학 저널인데요. 이 바이오메드 센트럴 리서치 이쪽에서 발행하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SCI급 이제 학술지라고 하는 게, 이 SCI라고 하는 게 이제 미국 각 이제 정보 연구소에서 이제 과학 기술 분야에서 학술지 중에서 이 선정 기준이 좀 엄격하게 하면서 이 선별하는 이제 저명 학술지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용 활용 관련해서 이제 임팩트 팩트를 해서 이제 데이터베이스 하는 부분인데요. 결과적으로 이제 이 지수가 높은 부분들은 국제적으로 이 연구 관련되는 부분들이 좀 인정이 된다. 그러니까 신뢰도가 있는 어떤 연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에서 이제 리얼 월드 스터디, 그러니까 실질적인 어떤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이 연구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이펙티비니스, 요게 이제 에피커시하고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효성 관련되는 부분. 그 다음에 세이프티는 안전성. 아파티닙은 이제 리보세라닙이죠. 그래서 리보세라닙 베이스의 레짐, 그러니까 요법이라든지 메타스틱틱은 이제 전이성이죠. 트리플 네가티브 브레스트 캔서, 요게 이제 BC라고 하는데, 유방암 중에서 3중 이제 음성, 이 용어 좀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설명해 드리면, 유방암 중에서 이제 3중 음성 유방암은 전체 비중에서 한 15%에서 한 20% 정도를 차지해요. 보통 이제 암이라고 하는 게 정상적인 어떤 수용체라든지 단백질 관련되는 부분이 일어나는 부분들이 어떤 요인에 의해서 가대 정식되어서 돌연변이가 생기면 암의 어떤 흐름이고, 이런 부분들을 이 분자 생물환이 이제 발전하면서 이제 바이오마크 형태로 이제 타켓을 하거든요. 그래서 유방암 쪽에서는 이제 가장 중요한 어떤 원인 중에서 이 호르몬 수용체 관련되는, 호르몬도 이제 일종의 단백질인데요. 에스트로겐이라든지 프로게스테론, 여기가 이제 가다 분비가 되면 요게 이제 암 발생 관련되는 원인으로 작용하는데, 요게 이제 타켓이 또 될 수도 있겠죠. 단백질이라는 어떤 구조체가 있고, 그 다음에 허투라고 하는 거는 이제 EGFR 쪽에서 이제 일정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상피세포 관련되는 이제 성장인자 중에서 허투라고 있는데, 요게 또 유방암 쪽에서 이제 원인되는 이제 바이오마크로 많이 되죠. 근데 여기에 다 타켓이 없는, 그러다 보니까 예후가 굉장히 안 좋겠죠. 이 바이오마크가 있어야 뭔가 이제 치료가 가능한 대표적인 어떤 이 바이오마크가 3개 다 없는 겁니다. 호르몬 수용체에서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수용체, 그 다음 허투가 이제 발현되지 않은, 그걸 이제 3중 음성. 그러다 보니까 이제 표준적인 치료제 확립도 힘들고 재발도 많이 일어나고, 여기에다 또 이제 전이성, 그래서 이제 치료 관련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어렵고 생존율도 떨어지는 게 이제 3중 음성 유방암 관련되는 부분이다.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초록에 보면 purpose가 이 연구 관련되는 부분들은 efficacy, 그러니까 efficacy가 이제 effectiveness와 똑같은 말이죠. safety, 유효성과 안전성 관련돼서, 자, 로우 이제 도즈니까요. 아파티닙을 조금 이제 저용량으로 하는 거고, 이제 어롱사이드 이제 같이, 이제 기존에 이제 하강암제와 이제 그러니까 아파티닙을 좀 저용량으로 같이 해서 안전성과 유효성이 어떻게 되는지, 임상의 어떤 이제 관리를 받고 있는 환자들, 그 다음에 이제 전이성 트리플 네가티브 브레스트 캔서, 3중 음성 유방암 환자들 대상으로, 그리고 이제 위디니까 이게 리얼월드 세팅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이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하는 부분이고, 컴페어링이니까 그냥 이제 기존의 이제 케모테라피
화학요법 관련되는 부분 한 거에다가 화학요법에다가 저용량의 리보세라님을 좀 같이 병용해서 할 때의 안전성과 유효성 테스트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메서드라고 보시게 되면 이 이제 케이스 시리즈 스터디가 뭐 임상 관련되는 데이터, 그 다음에 트리트먼트 아웃컴 163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전이성 3중 음성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 레스큐 트리트먼트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구제요법이거든요. 이게 뭐 셀베이지 트리트먼트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항암제를 써가지고 하는 게 이제 뭐 네오 어조반트도 있고 어조반트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레스큐 트리트먼트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1차 치료제 관련되는 표준 치료제가 또 이렇게 확립이 많이 안 돼 있는데 기존 치료를 했을 때 효과가 안 나왔을 때 그러면 이제 그 외에 어떤 이제 뭐 임상이 진행되는 약도 쓸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유방암 쪽에서는 리보세라님이 중국 쪽에서도 이제 개발 단계니까 허가는 받지 않았는데 레스큐 트리트먼트로는 이 부분까지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에이즈라든지 암 쪽에서는 이 구제요법 관련되는 부분들이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푸젠 캔서 하스피탈, 푸젠 의과대학원에 있는 푸젠 이제 암센터 암병원 관련해서 임상 이제 종양학과 요쪽에서 이제 이 부분들을 중국 쪽에 했고요. 2011년도 10월달부터 작년도 1월달까지 진행되었던 부분이다. 그래서 모든 환자가 이 레스큐 트리트먼트, 그래서 세포독성 항암제나, 이것만 하든지 아니면 이제 그 저용량의 리보세라닙을 병용한 부분들을 해가지고 비교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프라이머리 아웃컴 1차 이제 성과지표는 PFS다. 실제로 이제 여기가 속도도 좀 빠르거든요. 그래서 OS 값보다는 표준 치료제 확립도 좀 힘들고 예후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는, 그러니까 재발이 뭐 나타나는 PFS 값을 1차 지표로 받고, 그 다음에 2차 지표로는 OS 값, 뭐 전체 생존율, 그 다음에 객관적 반응률, 그 다음에 이제 질병 통제율 DCR. 그러니까 이제 OS 값은 이제 뭐 사망 관련되는 때까지 보는 거고, ORR은 뭐 CR이라든지 PR이 좀 어떻게 나타났는지. 그 다음에 이제 DCR은 요런데 완전간에라든지 부분간에다가 안전병변 요거까지 다 넣었던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제 안전성 프로파일 요런 것까지 이제 보는데, 그 결과를 보게 되면 이번 연구 관련되는 부분들은 이제 두 그룹으로 이제 비교하는 거죠. 163명의 3중 그 음성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하는데 107명. 그러니까 65%는 그냥 그 하강암제를 그냥 줍니다. 그 다음에 34% 56명에게는 그 저용량의 리보세라니까 그 항요법을 이제 병용해서 주는 거죠. 그래서 이 프로펜시티 스코어 매칭이라고 하는 말은 이게 뭐 성향 뭐 이렇게 그 점수 관련되는 부분인데 이제 두 그룹과 이제 비교할 때 이제 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요 이제 성향 이제 스코어 관련되는 매칭을 해 보니까 ORR 값이라든지 DCR 값, 요 부분들에 대해서 리보세라닙을 병용했을 때 값이 각각 50, 90% 이제 데이터가 나왔거든요. ORR 값, 그 다음에 DCR 값. 반면에 이제 그냥 학요법으로만 했을 때는 6.7, 20.0이니까 2차 지표에서 DCR 값하고 ORR 값에도 차이가 많이 나죠. 그리고 통계적 유의성이 있는 상태. 그 다음에 이제 The Group Received Apatinib Based Treatment. 그러니까 PFS 값하고 OS 값에도 비교 대상 비해서 superior이니까 굉장히 우위의 어떤 결과를 냈다. 그래서 PFS 값과 OS 값의 중간 값이 리보세라님 병용했을 때는 PFS 값이 7.8개월 정도 나왔고요. 그 다음 OS 값은 20.3개월 나왔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그냥
항요법만 했을 때는 2.2개월, PFS 값이 2.2개월이니까 거의 지금 5개월 이상 잘 나왔죠. 그 다음에 OS 값이 9개월이니까 OS 값도 11개월 이상 잘 나왔습니다. 굉장히 데이터가 좋게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요 PD1 계열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콤보 처방을 받은 환자는 일단 여기서 제외됐죠. 그러면 결국 97명의 환자가 그 하교법을 받고 그 다음에 34명의 환자가 이 리보세라민 병용 관련되는 부분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다시 이제 두 그룹 간 비교를 해보니 ORR, DCR 값도 44개월, 81개월 잘 나왔죠. 근데 하교법만 했을 때는 11개월, 22개월이니까 2차 지표 ORR, DCR도 굉장히 좋게 나왔고 PFS 값도 굉장히 나왔다. 그래서 두 그룹 리시브 보스 아파팀 리보세라림이니까 그러니까 병용요법으로 했던 부분이 노트블 어드밴티지라고 하는 상당히 주목할 만한 이제 장점이 있다는 거죠. 그냥 기존에 하학요법 했던 거 대비해서 이 PFS 값과 OS 값이 잘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PFS 값이 7.8개월 정도 나왔고 2.1개월 대비해서는 상당히 잘 나왔고 OS 값도 21개월이 나왔잖아요. 그럼 9개월 대비해서 11개월 이상 12개월 정도가 지금 잘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부작용 관련되는 부분에 2차 지표에 보게 되면 뭐 혈액 관련되는 이제 독성 관련해서 뭐 호중구 감소라든지 뭐 이런 관련되는 부분들 그 다음에 뭐 수족 증후군 그 다음에 뭐 단백뇨 그 다음에 뭐 고혈압 관련되는 부분 그 다음 뭐 피곤 퍼티그는 뭐 피곤이죠. 그래서 그 페이탈한 치명적인 어떤 부작용 관련되는 부분들은 보고가 되지 않았고 이런 부분들은 다 뭐 관리 가능한 수준이다. 그래서 컨클루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조용량 관련되는 리보세라닙을 더해서 이 구제요법을 썼을 때 삼중음성 유방암 환자들 대상으로 했을 때 그냥 그 항암제를 썼을 때보다 훨씬 효과가 좋은 부분들, 이 부분들이 이제 검증되었던 부분이고, 그 다음에 부과되는 부작용 관련되는 부분들도 이 저용량을 건장한 어떤 수준을 비교했을 때는 낮은 수준의 어떤 이제 독성 관련되는 부분들이 발생했다. 요 부분들이 BMC에 게재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삼중음성 유방암 관련해서 2020년도 이제 기사가 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데요. 뒤에 부분에 보시게 되면 중국에서는 위암 2020년 기사에 뭐 위암뿐만 아니라 폐암, 난소암, 유방암 쪽에서도 허투 이제 음성 유방암 그 다음에 삼중음성 유방암에 대해서도 병용요법으로 임상 3상을 승인받았다. 뭐 이런 내용들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2022년도에 보시게 되면 리보세라민 유방암 속에서도 완전간해로 관련되는 부분은 올라가고 2022년도에 에즈모일 때 뭐 여기에서도 보면 허투 음성으로 여기도 보면 이제 병용 관련해서 그 PFS 값 연장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전이성 이제 삼중음성 유방암 환자 여기 대상으로 뭐 이렇게 초록 관련되는 부분이 2022년도에도 에즈모에서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만큼 리보세라님 뭐 단독이든 병용이든 여러 이제 암에서 효과와 안전성 관련되는 부분들이 계속 이제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간암 관련되는 부분들 허가 이후에 폐암이라든지 유방암, 그 다음 난소암, 대장암, 뭐 이런 어떤 확장들이 상당히 좀 기대되기 때문에 올해 최종 결과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은 여전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